이번 시간에는 시퀀스를 소스보다 작게 설정해서 줌인, 줌아웃, 팬 효과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줌인, 줌아웃, 팬 효과 등은 영상의 효과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펜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펜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율 조정뿐만 아니고 이렇게 위치 값도 이제 변화를 줘서 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퀀스보다 큰 소스를 가지고 줌인, 줌아웃 또는 팬 효과를 주고 나서 디졸브 효과를 이후에 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를 설정에 가셔서 제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 초당 30프레임, 왜냐하면 스틸 이미지 작업을 할 거여서 초당 30프레임 작업을 하고 720, 480으로 하고 픽셀 종횡비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고요. 이 시퀀스에 더블 클릭하셔서 프로젝트에서 제가 트랜지션 연습이라는 나나드림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가져와 주었습니다. 자, 이 폴더의 파일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1920에 1280, 얘는 또 마우스 갖다 대보면 1920에 1269, 또 얘는 1920에 1377, 이렇게 제각각이죠. 1920에 1280, 1280에 7960, 796. 이렇게 제각각의 파일이지만 제가 시퀀스를 720480으로 정해서 이 어떤 소스보다도 더 작은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줌인 줌아웃 효과를 소스의 픽셀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퀀스 사이즈가 소스 사이즈보다 작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큰 소스를 구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드래그해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이 소스를 가져오기 전에 편집의 환경 설정에서 타임라인에서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시간 5초 미리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스를 가져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스틸 이미지 소스를 가져오기 전에 편집의 환경 설정에서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시간을 5초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소스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 모두 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래서 이제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키, 좌판에서 하키를 클릭하면 지금 인디게이터가 이제 5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클립당 5초의 길이가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줌인 줌아웃 효과를 이제 줘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줌아웃 효과를 준다고 비율을 막 이렇게 너무 작게 해가지고 까만 화면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이 까만 화면이 보이지 않는 선까지 줌인 줌아웃 효과를 주겠습니다. 컨트롤 Z. 자, 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위치를 바꾸지 않을 것이면은 위치를 바꾸지 않을 때는 스탑워치를 위치에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비율 조정만 이 클립에서는 할 건데 그래서 스탑워치를 눌렀습니다. 자, 누르고 좀 이렇게 마우스를 100%인데 비율이 얘가 100%인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찍고 왼쪽으로 드래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내가 수치를 뭐 110이 적지 않아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시나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찍고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제 비율이 작아지고 이렇게 수치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수치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까만색이 나오지 않을 만큼만 줄이고요. 여기 스탑워치가 이렇게 눌려졌죠. 키프레임 잡혔죠. 그리고 상하키 중에 하키를 클릭하고 한 프레임 앞으로 왼쪽 키를 클릭하면 이 클립의 제일 끝으로 갈 수 있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서 한 프레임 앞으로 이렇게 와도 됩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이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 키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좀 이렇게 늘려서 마치 줌인 효과, 점점점 이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줌인 효과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이게 줌인 효과를 주고자 하는데요. 161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비트맵 방식 이미지, 그러니까 실사 이미지는 이렇게 100%가 넘어가면은 좋지 않습니다. 피치 못하게 넘어가야 할 경우 아주 덱에서 약간만 늘리는 것이지 160이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게 뭐 프로젝트 상이나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볼 때 이 픽셀이 이렇게 깨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웬만해서는 100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크기를 키우실 때 1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면은,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주민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두 번째 클립. 귀여운 병아리가 있는 클립. 앞으로 갔어요. 상키를 눌러서 앞으로 갔고요. 자, 이건 너무 크네요. 이 병아리가. 그래서 비율 조정을 좀 작게. 이것도 이렇게 까맣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해줬습니다. 작게 해주고요. 이번에는 위치도 좀 살짝만 바꿔볼까요? 이렇게 스탑워치를 눌러주고 하키 누르고 하키를 누르고 왼쪽 키를 눌러서 이 클립의 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는 위치도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X축 Y축인데 Y축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가고 크게 작아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X축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대로 예쁜 병아리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위치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병아리가 줌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줌아웃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클립을 선택하고 줌아웃은 비율이 이제 컸다가 작아져야 되겠죠. 반대로 줌인과는 반대로 이제 100%가 제일 큰 거니까 100%로 했다가 클립의 끝으로 가서 하키 누르고 왼쪽 키 눌러서 끝으로 가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나요? 이렇게 까만 게 보이면 안 되죠. 한 이 정도까지 줄여서 이렇게 멈추겠습니다. 68%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줌아웃 효과가 나죠. 이렇게 카메라가 뒤로 아웃이 되죠. 자, 여기서는 한 펜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클릭을 하고요. 이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살짝 줄이고, 자, 이게 왼쪽에 있는 다리가 보이다가, 그죠? 영상이 나가면 안 되고, 자, 끝으로 와서, 이번에는, 이쪽 다리, 우측의 다리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작아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펜도 되고, 살짝 줌 아웃도 되겠죠. 자, 여기서도 줌아웃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고 항상 클립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전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전 클립의 키프레임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클립을 클릭하시고 스탑워치를 누르시고요. 끝으로 와서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줌아웃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전 키프레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율 조정해서 이전 키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100이 아니고 내가 한 80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럼 처음 시작점이 이제 80%가 되겠죠. 그럼 변화가 적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여기서 키프레임 앞에 가서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이 클립의 구간에서 왔다 갔다 좌우 키프레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에서 70 정도로 갔다가 끝으로 가서 더 줄여줘서 이제 전체가 보이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속도감이 좀 덜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서 키프레임 잡고 영상의 끝에서 줄여줄까요? 이렇게 가죠. 뒤에 부분 영상들은 여러분 자유로 한번 줌인 줌아웃 펜 효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효과에 디졸브의 교차 디졸브를 한번 클립과 클립 사이에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는데 편집에서 환경 설정 타임라인에 가보시면 비디오 전환 기본 지속시간이 지금 1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비디오 전환 기본 지속시간은 지금 바꿔도 소스를 가져온 후인 지금 바꿔도 이게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한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초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2초로 바꾸고요. 이것을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자, 2초짜리 디졸브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디졸브를 집어넣는데요. 영상에 끊김 현상이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줌인, 줌아웃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영상이 끝나고 이만큼 흐려질 게 더 남았는데 미리 끝납니다. 줌인, 줌아웃 효과가 미리 끝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교차 디졸브를 집어넣으면요. 원래 이 클립의 끝은 이쪽인데 지금 보시는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이게 디졸브를 집어넣으면요. 이 클립의 크기가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 교차 디졸브의 이 끝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클립의 길이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클립도 끝나는 게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클립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거죠. 디졸브가 되면서 이제 어떤 앞에 클립은 점점 흐려지고 뒤에 클립은 점점 진해지는데 그게 겹치는 구간만큼 이제 길어진 것이죠. 자, 이 클립의 경우를 보면은 클립을 선택을 하면 내가 분명히 키프레임을 어떻게 줬어요? 이 클립의 제일 앞과 제일 뒤에 키프레임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디졸브를 줬기 때문에 클립이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키프레임이 제일 앞과 제일 뒤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상은 시작이 되는데 키프레임은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은데 여기에서 벌써 키프레임이 끝났기 때문에 영상이 여기까지만 이제 커집니다. 비율이. 그리고 나서 멈춰진 상태로 흐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교차 디졸브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커지죠. 병아리가. 병아리는 분명 여기서부터 보이는데 살짝씩 여기서부터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클립을 선택을 하고 모든 클립의 키프레임을 제일 앞과 제일 뒤로 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 선택하고 이 키프레임은 또 제일 앞으로, 이 키프레임은 제일 뒤로. 세 번째 클립 선택하고 이 키프레임은 제일 앞으로, 이 키프레임은 제일 뒤로. 네 번째 선택하고 이 키프레임은 제일 앞으로, 이 키프레임은 제일 뒤로. 다섯 번째 선택하고 이 키프레임은 제일 앞으로, 이 키프레임은 제일 뒤로. 일곱 번째 선택하고 역시나 앞과 뒤로 키프레임을 빼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키프레임이 줌인 줌아웃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줌인 되고요. 끝까지 줌인 되고 병아리도 처음부터 천천히 커집니다. 끝까지
이미지가 사라질 때까지 줌인, 줌아웃 효과가 나타납니다. 펜, 이 이미지가 흐려져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펜 효과가 나타나죠. 줌아웃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하신 거 이해하시겠어요? 스틸 이미지로 이 작업을 해봤는데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줌인, 줌아웃, 디졸브 효과를 동영상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트랜지션 영상 연습 폴더에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의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560에 1440, 2732에 1440, 1920에 1080 영상들이 꽤 크네요. 2560에 1440, 1920에 1080, 제일 작은 게 720480짜리네요. 720480짜리는 없애주겠습니다. 델타고요. 영상 클립의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720480짜리 시퀀스를 만들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에서 동영상 디졸브라는 새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퀀스의 해상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시퀀스 설정에 가서 시퀀스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시퀀스 설정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다른 곳이 다른 패널이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꼭 타임라인 패널이 파랗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퀀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정의로 제일 상단에 있는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요.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29.97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720480에 픽셀 종횡비 1.0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자, 여기에 파도 영상을 먼저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하나를 드래그를 하면 이걸 묻습니다. 클립 하나를 드래그 할 때는 이걸 묻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하면은 본인도 바꿀 수 없으니까 프리미어도 또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원래 시퀀스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클립을 드래그 했을 때는 이 클립과 이 시퀀스 설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클립의 설정과 일치하도록 시퀀스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 파일은 굉장히 큰 파일이고 이 시퀀스는 720480짜리 이제 시퀀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작은 시퀀스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죠. 줌인 줌아웃 효과를 큰 영상 클립을 사용해서 줌인 줌아웃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당연히 기존 설정 유지. 아까 내가 시퀀스 설정에서 설정한 기존 설정을 유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 조절 이만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많이 줄일 수가 있네요. 컨트롤 Z. 여기서 줌인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꽉 찰 만큼 했더니 한 23% 정도 됩니다. 비율 조정이 한 23% 정도 됩니다. 스탑워치를 클릭을 하고요. 하키 눌러서 제일 끝으로 가서 왼쪽 키 한번 눌러서 클립의 제일 마지막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좀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줌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꽃 영상도 드래그를 해서 꽃 영상도 클립을 선택하고 상키를 눌러서 클립의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스탑워치를 누르고요. 여기도 너무 커요. 그죠? 줌인. 이번에는 위치도 눌러줘서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이 정도로 잡아주고요.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클립의 끝으로 가서 하키 누르고 왼쪽 키 눌러서요. 이렇게 줌 아웃이 되겠죠. 줌 아웃이 되면서 이제 위치도 아까대로 바꿔주고요. 영상이 잘리지 않는 한도에서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줌 아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트리 영상을 드래그해서 역시나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크기 때문에 뭐 펜을 한번 해보죠. 클립을 선택을 하고 적당히 한 70% 정도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요. 위치와 비율 조정에 키를 주고 영상에 왼쪽으로 가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클립의 끝으로 가서 하키 누르고 왼쪽 키 눌러서 이번에는 X축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찍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굉장히 큰 파일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겠네요. 펜이.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도 앞으로 나가는 영상이고요. 앞으로 나가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 버벅거리네요. 섬 바다 영상과 새 영상도 드래그를 해서 사운드가 있네요, 여러분. 사운드를 델리트 해주겠습니다. 이 클립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요. 이 섬 클립은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는 클립이네요. 상키로 가서 클립의 첫 점을 찾고 얼마나 클까나 이렇게 잡고요. 하키 누르고 한 칸 앞으로 가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가면서 줌 아웃을 하게 되고 전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새 영상도 마찬가지로 클립을 선택을 하고 처음 장면이 이제 어둡네요. 줌 아웃을 해줘 볼까요? 줌 인을 해줘 볼까요? 스탑워치를 첫 점에서 눌러주고요. 클립의 끝으로 가서 클립의 끝이 잘 안 보여서 이게 클립이 어두워지는 영상이 어두워지는 클립이라서 중간쯤에 키를 잡고 나중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확대되게 키를 잡고요. 이 키프레임을 이제 제일 끝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줌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집의 환경 설정에서 타임라인에서 비디오 전환 기본 시간을 10초로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긴 파일들이어서 10초도 괜찮습니다.
뭐 미디어가 부족합니다. 이 전환에는 반복 프레임이 포함됩니다.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셔서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역시나 이 클립도 제일 처음과 끝에 키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고 디졸브를 줘서 클립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 키프레임이 있죠. 이것을 양옆으로 이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게 지금 동영상 파일에서 잘 안 굴러가서요. 교차 디졸브 들어가면서 또 이제 파도가 멈추죠. 흐리게 보이죠, 우리가.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클립을 선택하고 이게 첫 클립이니까 여기는 디졸브가 없으니까 제일 앞에 맞고요. 제일 끝으로 보내줬습니다. 두 번째 클립도 마찬가지로 클립의 처음과 끝에 키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키프레임이 있죠. 왜요? 디졸브를 줘서 이 꼭 클립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앞뒤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꽃이 처음부터 줌 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립도 선택하고 양쪽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클립도 선택을 하고 양쪽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클립의 키프레임이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있도록 양쪽으로 키프레임을 이동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같은 방법으로 줌인 줌아웃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 효과를 주고 디졸브를 주실 때는 꼭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클립에 디졸브를 줌으로써 늘어난 클립의 처음과 늘어난 클립의 끝의 위치로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